비싼데 비싸다고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싼 것들이 더 카테킨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암이라든지 여성들의 소화기암, 유방암, 재발을 좀 억제했다. 하루 5g 이상 먹으면 간암 위험이 42% 감소했다. 모든 음식은 다 좋죠. 저는 먹을 때 대부분의 이제 음식들, 제가 가리는 음식은 없습니다. 그 정제 탄수화물 빼고는요. 근데 제가 제일 그래도 중요하게 매일매일 먹는다기보다 마십니다. 차를 마십니다. 저는 그 차를 마시는 이유는 차가 맛있는 기호식품이기도 하지만 차가 맛있거든요. 보이차라든지 또는 녹차, 우롱차 이런 거 다 맛있는데 맛도 맛이지만 건강을 위해서 마십니다. 차를 검색해 보면 그 유명한 학술지 펀메드에 검색을 해보면 8,000 논문 이상이 많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연구되어 있느냐? 차를 매일매일 섭취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암에 덜 걸리고 그리고 심혈관병을 예방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를 매일 5g 정도를 섭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 차는 여러분들이 보이차가 좋다, 홍차가 좋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어느 차나 녹차로 된 것, 카멜리아 시넨시스라는 학명인데요. 녹차로 된 것은 다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분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은요. 그런데 보이차 중에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텐데 잘 이렇게 보시면은 보이차 중에 생차와 숙차가 있어요. 생차는 보이 지방에서 나는 차를 그대로 건조해서 자연 발효시킨 겁니다. 보통 5년, 10년 이렇게 된 것이고요. 숙차, 일반인들은 되게 숙차를 마실 텐데요. 그 숙차는 한 2개월 정도의 인공 발효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숙차에는 오히려 카테킨 함량이 적기 때문에 그 보이 숙차는 오히려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녹차는 차에 산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자마자 그것을 찌거나 볶아서 산화 요소를 죽여서 산화가 안 되게 해서 푸릇푸릇하게 마시는 것을 녹차라고 하고요. 홍차는 우리가 발효차로 90% 정도 발효로 알고 있는데 사실 발효가 아니고 산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홍차고요. 맛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우롱차는 50% 정도를 산화시킨 겁니다. 우리가 아는 보이차는 흑차라고도 하는데요. 그 흑차는 정말로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시킨 겁니다. 진정한 발효차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녹차는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차는 보면은 이제 천물차, 두물차, 세물차, 네물차 또는 세작, 중작, 대작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것일수록 값이 비쌉니다. 비싼데 비싸다고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맛이 좋을 뿐이지 오히려 싼 것들이 더 카테킨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싼 거 비싼 거 관계없이 하루에 5g 정도를 섭취하면은 몸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차에 대해서 제가 차의 효과를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차는 첫 번째 심혈관 질환 예방의 근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코호트 연구를 했는데요. 4만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녹차를 마신 여성 하루에 5잔, 5잔이라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진하게 마셨냐, 적게 마셨냐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도 있겠지만 5g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30% 정도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했다. 이렇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뇌졸중을 그래서 예방하고 관상동맥 질환을 예방하고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대사에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일부 암에서 비교적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암이라든지 여성들의 소화기암, 유방암 이런 것에 재발을 좀 억제했다. 그리고
하루 5g 이상 먹으면은 간암 위험이 42% 감소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루 5잔 먹으면 24%에서 재발률이 16%로 떨어졌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흥미롭게 본 결과는 역시 암인데요. 그 사이타미 코호트 연구에서 8,552명, 8,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10년간 이렇게 추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10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 일본은 차를 많이 마시거든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하루에 10잔 이상 마시는 사람, 하루에 3잔 이하로 마시는 사람, 이렇게 이제 나눠봤더니 10잔 이상을 마신 사람들이 암이 처음 나타나는 나이가 여자들은 7.3년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3.2년이 또 더 늦어졌습니다. 암이 오는 시기를 좀 늦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암을 예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마시는 것, 그리고 5g을 마시는 것입니다. 제가 5g 하니까 5g이 도대체 얼마야,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그 티백을 보면은 티백에 현미녹차라고 된 것은요, 상당히 적어요. 한 1g도 안 돼요. 그거 하지 마시고 일반 녹차라고 한 것은 1.3g에서 1.5g 들어 있습니다. 그거 한 3, 4팩을 하루에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직접 차를, 비싼 거 말고 좀 이렇게 싼 것도 더 좋으니까 싼 거를 사셔서 직접 대보시든지, 그냥 우리가 먹는 밥숟가락으로 한 2스푼 정도가 5g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정도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럼 그것을 물을 넣고 이렇게 우려 드시면 되는데, 대개 이제 한 1분 정도를 우리게 되면은 한 30%, 40%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30%, 그 다음 또 우리면은 한 20%, 그 다음에 10%에서 한 4번 정도 우리면 녹차는 다 그렇게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차는 한 10번 정도 해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보이차는 그렇게 오래 또 우려도 괜찮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차를 마시는 거에 대해서, 아유 그래, 그러면 바쁜데 무슨 요새 세상에 그렇게 10잔씩 언제 우려내서 그렇게 마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을 자주 가는데 중국 사람들의 그 습관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중국에서 하나 사왔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찻집에 이렇게 팝니다. 그 텀블러인데 이제 투명한 텀블러가 있어요. 이중 유리로 되면 더 좋아요. 덜 뜨겁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그 위에다가 차를 넣고, 거름망이 위에 하나 있거든요. 거기다가 차를 놓으면 좋은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거름망 아래쪽에 차를 놓으면 더 좋습니다. 거름망 아래쪽에 놓으면 마실 때는 물에 이렇게 잘 우러나 있고, 위에로는 거름망 때문에 물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차를 마십니다. 그렇게 마시면은요, 안 좋은 게 있어요. 맛이 별로 없어요, 떫고. 근데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거니까 그렇게 마시는데요. 저는 이제 처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계속 마시게 되면 상당히 진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보온병을 하나 이제 옆에 같이 두고 물을 수시로 따라서 희석하면서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나서는 한 번 넣을 때 한 2.5에서 3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추가해도 되고, 다시 갈아서 다시 넣고 해서 마시게 되면 하루에 5g 정도를 쉽게 마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차가 제가 좋다고 이제 말씀드리니까 나도 차를 먹어야지 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위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매운 것을 많이 먹고, 저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그러면 이제 차 때문에 카페인 성분이 좀 속이 쓰려요. 그래서 이제 속쓰림이 오는데, 그때는 제가 따로 개발한 게 있어요. 작약 추출물인데요. 그거 먹으면은 위점막을 자극해서 점액을 바로 나오게 합니다. 그럼 속이 안 쓰려요. 그래서 그런 거 해서 같이 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후에 먹으면은 또 괜찮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차 문화가 발달된 것이 기름졌잖아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차를 먹으면 자연스럽거든요. 우리나라 음식들은 자극성 있는 게 많아서 그런 것을 먹고 또 차를 마시면 자극이 심해서 조금 차를 마시기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자극성 있는 음식이 또 우리 몸에 좋은 건 아니니까요. 차를 마시면서 약간 좀 기름진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같이 드시면 좋고요. 카페인이 또 염려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카페인의 함량이 차 1g에 2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티백 하나에 보통 한 30mg에서 40mg 정도 들어 있어요. 5g을 마시게 되면은 80에서 100mg 정도의 카페인을 드시는 거예요. 80, 100 이렇게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우리가 이제 그 커피, 믹스 커피를 드시게 되면은 그 안에 80mg 정도의 카페인이 있습니다. 대개 미국 FDA에서는 400mg 이하를 마셔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양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카페인을 먹지 말라고, 커피 먹지 말라고 하도 소리를 들어서 카페인이 마치 나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카페인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뇌의 능률을 높여주고 육체적 힘을 키우게 하고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만 숫자를 계산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하는 미세한 것, 골프는 잘 모르겠어요. 골프도 미세하다 그러면은 카페인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미세한 것은 카페인이 좋지 않지만 뇌의 능률, 육체적인 능률을 높이는 데는 카페인이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하고 또 차에 있는 카페인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똑같습니다. 같은 성분인데 똑같은 양이라도 차는 덜 흡수가 됩니다. 철분 등을 포함해서 카테킨 성분이, 그 떫은 성분이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카페인 흡수가 덜 될 수가 있어요. 식후에 차를 드시는 건 좋은데요. 그 빈혈이 있으신 분들, 철분이 부족한 분들은 그 식후에 드시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차가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식후에 최소 30분, 1시간 지나서 이렇게 드시는 것을 제가 권장합니다. 녹차 마실 때 잘못된 것은 없고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제 몇 가지가, 비싼 차가 우리 몸에 좋은 차다. 그것은 이제 잘못 알려진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차를 사람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제일 많이 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도를 또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를 마시려면 엄청나게 무슨 많은 예절을 지켜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편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라고 하니까 차가 몸에 좋지. 그래서 다른 차들, 과일차도 있고 또 다른 차도 다 이렇게 차로 마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 차와 이 차는 완전히 다릅니다. 원래 차의 유래는 녹차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마시는 것을 다 차라고 부르다 보니까 다른 식물차나 이런 것들도 차라고 하는데, 차는 꼭 차나무, 그 카멜리아 시넨시스에서 나온 것만 차라고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커피는 저도 이제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커피나 차나 다 이제 동양 서양에서 적절한 카페인도 많이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 인류가 오래 전부터 그 카페인의 각성 기능, 그 중추신경 흥분 기능을, 커피는 이제 약하기 때문에 각성이라고 하는데요. 적절한 용량으로 현재까지 정착돼 온 겁니다. 그래서 커피나 차나 제가 그렇게 커피가 와서 아쉽다거나 이런 생각은 없지만, 단지 아쉬운 거는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차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중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차에 대한 소비도 적고 또 일반적으로 차를 마시는 그 분위기가 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커피가 맛있죠. 그런데 중국에서도 계속 차만 마시다가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커피 소비량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또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남방지방에서는 특히 차를 마시고 북방지방에서는 술을 마시고 이런 문화들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많이 다르죠. 영양 성분은 한약재, 자연 천연물에 있는 것을 뽑아낸 거죠. 또는 합성한 거죠. 대개 비타민 C, 칼슘, 오메가3 이런 것이죠. 오메가3는 또 여러 성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단일 성분들은 대개 이제 영양제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 영양제는 부족할 때만 우리 몸에 도움이 됩니다. 결핍이 있을 때 영양 보충이라는 말이 따라 붙죠. 그래서 보충을 해야 됩니다. 빈혈에는 철분, 골다공증이 있을 때는 비타민 D. 그래서 결핍이 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많이 먹으면 또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양제가 이런 특성이 있는데, 한약제는 또 천연물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약제는 보충하는 의미도 있지만, 보충하는 의미보다는 기능성 또는 효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영양과 기능 또는 효능의 차이입니다. 약은 효능이라 그러고요. 건강기능식품은 기능, 식품에서는 기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 보자면은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 기름, 가솔린이나 이런 걸 채워 주면은 차가 이제 갈 수 있죠. 그것은 부족했을 때 채워 주면 가는 것. 이것은 이제 영양의 역할입니다. 차가 뭐 더 가거나 덜 가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런데 차에 그 엔진 오일의 첨가제 또는 뭐 그 차에 가솔린의 첨가제 이런 걸 넣게 되면은 기능이 좀 더 빨리 가거나 효율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이제 기능성입니다. 또 달리기 선수한테 영양을 많이 공급했다고 해서 잘 달리는 건 아니죠.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잘 달리려면 여러 가지 그 자기가 분석해서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잘 달리게 되는 것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약재에는 하나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수백 가지 또 수천 가지의 성분이 자연이 빚은 비율대로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폴리페놀이라든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성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충하는 효과도 있지만 보충하는 효과보다는 기능을 더 높게 해 주는 그런 효과가 큰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26년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한 재미있는 그 코스모스 연구가 있는데요. 그 코코아 폴리페놀 추출물하고 종합 비타민 두 개를 이제 그 평가를 했는데 천연 식품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그리고 분리 정제된 추출물 형태의 폴리페놀이 결과가 달랐습니다. 그 폴리페놀이 좋다. 폴리페놀 추출물을 알약으로 많이 먹으면 좋다. 이와 같은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분이 중요하지만은 성분이 곧 전체가 아니다. 이런 결론을 얻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자연물의 힘은 강한 차단, 약처럼 차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자극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어 물질들을 많이 내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약한 자극 물질에 영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기능을 더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방어 시스템도 깨우게 되고 면역 기능도 높아지고 서양에서도 그 유명한 그 영양 칼럼니스트 마이클 폴란도 "Don't eat nutrients, eat food." 영양소를 먹지 말고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건 본초학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야기해 온 말입니다.